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는 이 발해를 멸망을 시키고 중국 일부를 점령하면서 성장하는 나라예요. 원래 거란이라는 나라는 요소 지역 북쪽에 있었고, 이들은 아마 뭐 삼국시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에게 좀 복속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복속되다가 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당나라 때 이제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은 발해가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세운 게 있었지. 아이러니하게 발해가 이 거란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5대 10국 시대라고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 당나라가 망해버려서. 그래서 이 5대 10국 시대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거란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는데, 자, 송나라가 960년에 세워지고 중국을 또 통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시 고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송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란은 매우 적대한다. 왜? 발해가 동족 국가라고 생각을 고려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고구려를 이어받았고 발해도 고구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린 동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를 거란이 멸망시켰으니 굉장히 적대했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란 사신들이, 거란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니까 이 왕건이 거란이 선물로 보내온 낙타를 이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버리고 굶겨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신들은 멀리 귀양 보내고. 그러니까 아예 국교를 끊어버리는 거지. 사신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선물로 보내온 동물을 이렇게 굶겨 죽였다는 것은, 낙타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고려가 거란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고려가 자꾸 적대를 하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송나라를 상대할 때 굉장히 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후방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거란이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 자, 1차 때는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약간 무력 시위 정도로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외교 담판을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담판을 하느냐? 서희가 외교력으로 이 거란을 설득한 것이, 거란이 원하는 것이 고려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온 이유 자체가 송나라랑 전쟁을 할 때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걸 서희는 꿰뚫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는 강동 6주라는 땅을 주면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니까, 거란이 내심 원했던 것, 고려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송나라와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고려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니네들이 원하는 땅 주겠다, 이런 걸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희가 그만큼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립외교원에도 이 서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서희의 외교 담판 결과로 우리는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6개의 주를 설치해서 강동 6주라는
영토를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침략을 받았는데 외교력으로 영토를 확대한 아주 특이한 사례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자, 당연히 고려는 송나라한테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와 몰래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죠. 그래서 거란 황제가 직접 고려를 침공하는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는 서해 외교 담판으로 해결한 993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외교 담판의 조건을 고려가 지키지 않으니까 거란이 열받아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당하는 아주 큰 위기에 빠졌고, 이때가 이제 이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 가장 고려가 위험했던 시기고, 이 전투는 양규의 활약으로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퇴각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2차 침입까지 했는데 또 고려가 당연히 송과의 관계를 끊는 걸 고려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3차 또 쳐들어왔어. 이번에도 이 개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공격 이제 거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깊숙이 거란군을 끌어들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는 거란군을, 왜냐하면 고려가 이때는 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격해서 귀주라는 곳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이 귀주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이 어디야 광동육주 중에 한 곳이 귀주이기 때문에 이 광동육주가 굉장히 우리나라 방어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광동육주가 언제 확보된 거야? 이 1차 침입 때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고려가 물리쳤기 때문에 이 고려가 거란에게 승리함으로써 고려, 거란, 송나라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란은 송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고려가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쳐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 그리고 송나라와 고려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거란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송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없게 된 상황이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가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동아시아의 사정이 좀 바뀌어서 이제 여진과의 관계가 변화해서 여진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진족과는 원래 어떤 관계였냐면 이 천리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리장성은 거란 침입 이후에 1046년에 완성된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한 성을 이야기해. 근데 이 북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니까 고려의 영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이들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고 물자를 공급했는데, 제후국이라는 건 당시 고려가 황제국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혼자 황제가 아니고 그 자기를 황제라고 모시는 제후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진족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물자 공급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물자들을 공급하면서 여진을 제후국으로 삼은 거지. 그리고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뀐 게 여진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12세기 이후에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통합하면서 힘이 강력해졌고, 그로 인해서
고려와의 무력 충돌이 매우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여진과의 충돌이 여러 번 벌어졌는데 그 충돌에서 고려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여진족의 기병에 밀린 거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고려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용 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자, 언제입니까? 1104년. 자, 고려가 거란과 전쟁을 한 건 993년 한 9년? 1019년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여진족의 기병 전력을 상대할 수 있는 훈련과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윤관이 건의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무반 17만 명을 편성한 고려는 여진을 공격해서 동북 구성을 쌓게 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두고 여진과 본격적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았어. 그런데 이후에 여진족이 자기네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나 봐. 그래서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한 여진의 공격으로 방비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원래 고려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지역이 방어하기가 훨씬 어려웠던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방비가 어려워지니까 여진의 충성 맹세를 받고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과의 정벌은 끝났어. 1107년에서 1109년에 걸친 동북구성 개척 전투는 끝나는데 그 직후에 이 국제정세가 갑자기 확 변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 여진은 이후에 금나라를 건국하고, 자, 아까 봤던 거란을 공격해서 1125년에 멸망시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동북구성을 개척했던 때가 1107년에서 1109년이니까 동북구성을 돌려준 지 한 5, 6년밖에 안 지났는데 얘네가 금나라를 공격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란을 멸망시킨 다음에 땅을 이렇게 넓혔어.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송나라까지 공격해서 송나라 수도를 함락시키고 넓은 땅을 점령해서 엄청나게 큰 국가가 된 거야. 이렇게 됐던 거지. 요랬던 것이 금나라를 세우더니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공격해서 이렇게 큰 대제국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강력해진 금나라는 이제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약해서 너희를 부모로 섬겼지만 우리가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임금으로 오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고려 내부에서는 논쟁이 있었지만 고려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금나라가 소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대해졌기 때문에 사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가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수용하게 된 거지. 자, 정리하자면 원래 고려라는 나라는 이 여진족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어. 그리고 여진족은 부모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12세기 들어서 부족을 통일한 여진족이 강력해지니까 고려와의 다툼이 시작되고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좀 밀린 고려는 여진족을 상대할 전용 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방어하기 어려워지니까 여진에게 돌려줬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직후에 여진이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미 강했을 수도 있어. 고려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강해진 것으로 봐.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송나라까지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고려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대외교류를 봅시다. 자, 대외교류는 교과서는 어디를 보면 되냐? 3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는 일단 중요한 게 병란도라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병란도가 고려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국제 무역항이었다고 해. 그래서 뭐 여러 나라야 교류를 했고 저기 멀리서 온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류했다고 하고 이러한 교류 때문에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퍼졌다고 봐. 왜냐하면 이 고려가 대외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때 고려라는 것을 자기네 발음으로 뭐 꼬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선, 뭐 한국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코리아 이게 다 고려라는 말에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가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병란도를 중심으로 이런 외국과 교류한 여러 흔적들이 그죠? 송나라하고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했던 이런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고려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 요 신안 앞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요 지역이 바닷길이면서 많이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안에서 가라앉은 침몰선을 뒤지니까 이런 막대한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그만큼 유물이 아니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가 많이 돌아다니고 가라앉은 배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신안선이라는 여기에서 발견된 침몰선에서 발견된 이런 유물들이 당시 고려의 대외 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선과 병란도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